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 윤여정입니다. 1년의 가장 첫 단추라고 얘기할 수 있죠. 1학기 중간고사가 대략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주일 남은 이 시점에서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수를 조금 더 잡고 한두 문제를 더 맞출 수 있는 시기가 아직 남았기 때문에 우리 중간고사 직전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1학년 1학기 내신 3.13에서 3학년 1학기 1.2까지 꾸준히 학기별로 성적을 향상시킨 선배를 모시고 다양한 학교 시험의 노하우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노원구 3.13이라는 내신에서 시작해 3학년 1.2등급 전교 2등으로 마무리한 김태윤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냥 정말 전국에서 보는 노멀한 일반고에서 지금 얘기했듯이 1학년 1학기 때 3.13 근데 1학년 2학기를 거쳐서 3학년 1학기 때는 1.2까지 이게 고등학교 때 이렇게 올라가긴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면 우리 내신이 학기별로 좀 어떻게 나왔는지 혹시 기억하고 있을까요? 1학년 1학기 3.13, 1학년 2학기 2.92, 2학년 1학기 2.5, 2학년 2학기 1.92, 3학년 1학기 1.2로 총 내신 2.42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1학년 1학기 때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상승한 거 보면 국수 형사가 다 전반적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국어는 4에서 1까지, 그 다음에 수학도 4에서 수원수투 3, 2, 그 다음에 확통은 1까지, 그 다음에 영어는 3, 4에서 2까지, 특히 사회도 1까지. 이 국수 형사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간 케이스거든요. 그게 조금 특이했어. 그래서 우리가 한번 1학년 1학기 당수를 한번 좀 가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1학년 1학기 때 딱 처음 시험을 봤을 때 어땠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전혀 준비 안 하고 이제 올라와서 시험을 본 거라서 기대도 많이 안 했던 시험이었던 것 같긴 해요, 저한테는. 특히 내신 같은 경우에는 뭐 4등급 나온 게 그렇게 놀랍진 않았지만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서 제가 7등급을 받았거든요, 3월 모의고사가. 그래서 친구들한테 놀림도 많이 받았고 스스로도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 겨울방학 때는 최소한 이제 수상수화도 하고 국어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도 딱히 그러한 노력을 많이 하지 않은 채로 고등학교로 올라온 거예요? 네, 그쵸. 일단 저는 2학년 때부터 진짜 공부를 좀 열심히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서 제가 느꼈던 게 고등학교에서 하고 싶은 거를 찾다가는 대학교에도 못 가고 하고 싶은 일도 못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하고 싶은 일은 대학교 가서 찾고 지금부터는 대학교라도 열심히 한번 잘 가보자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열심히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뭔가가 없는 상황에서 나의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 가능한 다양한 공부법 이런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태윤 학생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모셔왔거든요. 네, 열심히 노하우를 알려줘서 후배들이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공부를 했더니 내가 조금 학교 내신이 좀 빠르게 올라갔다. 이런 것들이 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독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글의 구조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문제를 풀고 난 후에 어떤 글이든 다 글의 구조를 분석했던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맞았던 문제들, 제가 틀렸던 문제들 다 합쳐가지고 문단별로 다 요약을 한 다음에 옆에다 적어두고 적어둔 내용을 바탕으로 이 문단별로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를 좀 중심적으로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그걸 흐름을 파악하는 게 빠르게 이제 글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방법이 태윤 학생이 봤을 때는 가장 구조를 분석하는데 빠르게 실력이 올라가는 방법이다. 네, 맞아요. 자, 우리 문학은 단어 자체가 우리가 보통 쓰는 단어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 개념어가 빨리 익숙해지는 게 중요한 건 맞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념어를 좀 어떻게 외우는 게 조금 더 빠르다라는 노하우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반복해서 학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암기다 보니까 계속 반복하면서 개념어들을 봐야 결국 그런 개념어가 익숙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개념어를 안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개념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항상 봐야 돼요. 그래서 선지를 좀 보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색채 대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색채 대비인지 좀 많이 헷갈렸어요. 뭐 빨강색과 파랑색은 대비라고 할 수 있지만 빨강색과 보라색은 뭐 대비라고 할 수 있나? 약간 이런 건 좀 되게 헷갈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좀 선지를 보다 보면 항상 답지에 좀 그런 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국어 선생님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그냥 그런 거를 좀 세세하게 선지별로 공부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학교 내신에서의 국어는 진짜 기출이 변형돼서 나오는 학교가 아닌 이상은 결국 암기 베이스인데, 이 암기를 단순하게 여러 번 외운다고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좋다. 그 선지를 해석하고 그 선지를 좀 내가 스스로 다양한 상황을 고민해 보는 것까지 하고 그걸 반복하는 것까지가 암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궁금해요. 문과든 이과든, 그죠? 우리 가장 궁금하고 가장 걱정되는 과목은 수학이에요. 수학을 선행을 하고 올라오지는 않았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수학이 가장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어때요? 네, 맞아요. 다른 친구들은 다 이제 선행을 하고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그 수업 시간과 제 자습 시간만 활용해서 다른 친구들을 수학으로 이긴다? 이건 솔직히 불가능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친구들보다 선행이 안 되어 있는 만큼 문제를 2배, 3배 더 많이 풀어가면서 제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그 태윤 학생의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수학을 문제를 풀고 정리를 할 때는 답지를 그대로 옮기는 노트보다는 내가 이 문제를 어떤 거를 생각을 못해서 틀렸을까, 그런 거를 이제 한 번씩 정리해서 적어놓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이제 내가 놓친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약간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런 거야. 이항 정리해서 홀수만 짝수만 더할 때는 이런 꼴이 아니라면 이렇게 대입해서 뭐뭐의 합을 구해 라는 나만의 행동 강령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나와. 이항 분포를 계산할 때는 0이 확률 변수일 때 반드시 고려할 것. 이런 형태로 내가 문제를 풀다가 아, 내가 이런 걸 놓쳤네 하는 것들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짧고 간결하게 써놓고, 그러니까 그런 형태를 한 거네. 이상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양을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수원이나 수투나 확통을 보면 이게 요만큼을 다 쓰지 않아도 솔직히 중기말고사를 모두 다 할 수 있는 정도. 네, 맞아요. 인 것 같아요. 수학도 이렇게 했고, 혹시 문과는 좀 개념의 양이 좀 많잖아요. 그런 건 좀 어떻게 했을까? 저는 사회탐구 과목에서 특히 다른 친구들보다 시간을 확 줄였던 것 같아요. 암기 시간을 좀 많이 줄였는데. 어떻게 가능해 그게? 경제 같은 거 1등급 받았던데. 근데 경제는 외워서 되는 것이 학교 시험에도 좀 힘들고, 윤사는 암기 되게 많이 해야 되고 문제도 많이 풀어야 돼. 이걸 어떻게 줄여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만의 노트를 만들어서 제가 그 한 번 정리된 노트를 제가 한 번 다시 정리하는 느낌으로 하다 보니까 저는 남들이 한 3-4시간에 걸쳐서 외울 거를 1-2시간 만에 외울 수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 탐구 시간이 가장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브노트를 만든 건데 어떻게 서브노트를 만들었는지 예시를 좀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 사탐 같은 경우에는 정리된 프린트가 솔직히 내가 정리한 것보다는 당연히 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깔끔하게 정리된 걸 찾는 것보다 내가 보기 쉬운 노트를 만드는 거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개념을 읽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적은 다음에 적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확실히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표시해놨다가 또 내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질문해보고 그냥 그런 식으로 하면서 나의 노트를 하나하나 추가해 나가는 게 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여러 번 볼 때도 내가 이걸 지금은 이해하고 있는지, 여전히 이 물음표를 내가 답을 명확하게 못한다면 아직은 또 모르는 거니까 또 봐야 되는 노하우도 되고. 네, 맞아요. 사회탐구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한 70, 문제풀이가 한 30 정도의 난이도이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은 한 개념을 30만 공부해놓고 한 50을 문제로 채워요. 그건 정말 잘못된 거야. 우리 사탐은 수능도 마찬가지고 학교 시험은 더하죠. 태연이가 그걸 되게 빨리 알았던 거네. 개념을 매우 정확하게 외우고 약간의 문제를 조금 더 추가하는 정도로 간다. 이렇게 갔던 거네요. 네, 맞아요. 지금 이 영상이 나가는 시기는 대개의 학교들이 중간고사 보기 일주일 전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험 직전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태윤 학생이 다양한 시도를 해봤을 때 이 시기에 나는 이런 걸 했더니 뭐 실수를 좀 줄였거나 뭔가 좀 도움이 됐거나 하는 직전 노하우?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전에 공부한다고 해서 절대 고난도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괜히 일주일 전에 막 엄청 어려운 고난도 문제를 도전한다기보다는 한 쉬움에서 좀 중간 정도 난이도의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계산 실수 없이 내가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는가, 이런 거에 집중을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 시험은 또 실전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시험 시간 40분이라고 쳤을 때 보통 이제 그냥 0분부터 40분까지 꽉 채워서 공부를 하는데 사실 시험 시간에는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가끔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문의할 거 없냐, 질문할 거 없냐 막 그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 또 마킹도 해야 되고, 마킹 실수하면 또 지워야 되고, 약간 이런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제 작년도 기출문제 같은 거를 가지고 OMR 카드까지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 시간 40분 재놓고 문제 풀고 마킹하고, 마킹 틀린 거 체크까지 하고, 이제 그리고 딱 40분에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더니 확실히 좀 실수가 줄지 않아요? 네, 엄청 실수가 많이 줄었고, 특히 수학에서는 계산 실수가 처음에 많이 나서 틀린 문제가 많았는데 그 후로는 좀 계산 실수가 막 확실히 현저하게 줄었어요.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서 1.2까지 올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궁금할
궁금할 거야. 그러면 이 선배는 이렇게 올라서 최종적으로 좀 어떻게 썼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일단 저는 수시 6장을 모두 종합 전형으로 썼고요. 6학종 노원구에서 네. 안 되는데. 첫 번째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썼고요. 경희대 경영학과, 그리고 중앙대 경영학과, 시립대 경영학과, 건국대 경영학과, 마지막으로 세종대 호텔 관광 외식 경영학부에 지원했습니다. 만약에 고3 때 태훈 학생이 이렇게 쓰고 싶어요 라고 나한테 물어봤으면 반대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선생님이 보기엔 생기부나 내신의 조건으로 볼 때 적정까지만 쓴 건데, 그러면 이 경우라면 모의고사로 어느 정도가 방어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쓴 거는 어떤 이유로 이런 전략을 짰을까? 솔직히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원 선생님들은 많이 반대를 하셨는데, 이제 6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국승세단 정도는 합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밑으로는 쓰고 싶지 않아가지고 괜히 이제 교과를 썼다가 납치를 당할 수도 있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낮게 안 쓰고 다 올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고 쓴 거네? 네, 떨어질 것도 각오는 했었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됐어요? 결론? 결과는 이제 전부 떨어졌습니다. 전부 다 이제 1차에서 강탈을 해가지고 그래서 좀 많이 상심을 했었죠. 수시 6강탈이면 지금 재수하는 중일까요? 아니면 정시로 갔을까요? 네, 저는 현재 그 정시 총 3장에서 한국항공대 스마트 드론 공학과랑 한국항공대 자유전공학부, 그다음에 세종대 호텔 관광 외식 경영학부에 지원해서 3장 모두 합격을 했고, 현재는 한국항공대 자유전공학부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렸는데 결국 이렇게 올린 성적은 못 써먹고 정시로 갔네요? 그렇죠. 여기서 궁금한 거, 이번에 수시 쓸 거예요? 네, 한 번 더 도전은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쓰고 싶은 대학은? 좀 중경외시 라인을 써보고 싶긴 합니다. 태훈 학생이 졸업한 학교는 주전형의 학종이기는 좀 어려워요. 원래부터 경영학과보다는 약간 변주학과 위주로 조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홍대는 최저 맞추면 되겠지만 건동도 경영으로 쓰면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좀 고민해서 최저가 3합 7, 8라인까지는 조금 공부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그 정도로 해보고, 국승세를 써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적정까지만 쓰는 거예요. 그 정도 선에서 그냥 다시 한번 써보되 다 떨어지면 다시 항공대를 다닌다라는 마음 정도로만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중간고사 직전에 태훈 학생이랑 인터뷰를 한 건 아까 서두에 목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미 어느 정도 중학교 때도 공부를 했고 나름 내신이 잘 나오고 잘 간 선배들이 그 노하우를 푸는 것과, 근데 그게 누구나 적용 가능한 노하우가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태훈 학생처럼 아예 노베에서 내가 공부에 별로 관심도 없었고 본격적으로 공부하면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올라간 공부 방법, 이거는 지금 현재 조금 3, 4등급 친구들도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인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태훈 학생이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우리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중에 태훈 학생처럼 고민하는 후배들이 좀 있을 거야.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일단 고3 친구들한테는 늦었다고 이제 포기하지 말고, 이제 0.1 등급의 차이가 좀 큰 차이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공부하면 저처럼 후회할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진짜 열심히 한번 하고, 하고 싶은 일은 대학 가서 하자, 이 말을 좀 새겨 듣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1년의 첫 단추 같은 시험이에요. 중간고사를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친구들이 노력한 만큼 나오기를 간절히 응원하면서 우리 마지막 태훈 학생이 해줘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